자, 전산회계 2급 제 119회죠. 계속 이어서 우리 지금 실무 문제 풀고 있었죠. 여기 내려놓고요. 실무 문제 4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돼 있어요. 총 24점 문제네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7월 16일 평화상사에 상품 300만원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받은 계약금 60만원을 제외한 잔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고 하고요.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했으며 하나의 전표로 회기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분계는 우선 7월 16일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런 거래 형태는 회사에서도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거래란 말이죠.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아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선 여러분 기초과정이니까 여기 잘 익숙하지 않으셔서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계약금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계약금 60만원 이렇게 들어왔을 테고요. 대변에 우리가 돈을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금하고 거래처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6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 놨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7월 6일날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대요. 이제는 그러면 차변에 지금 선수금으로 해놨던 돈 선수금 얼마를 미리 받았었냐면 60만원을 미리 받았었고 대변에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상품 매출 해갖고 300만원짜리를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차익은 지금 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에서 나머지 금액인 240만원이 입금이 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을 우리가 상품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는 선수금이라고 기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상품 매출 해놓고 이 선수금은 유동부채거든요. 상품을 보낼 때 이렇게 상기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 차입금만 받는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240만원 이렇게 했다고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시겠죠? 선수금 계정에다가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지 되고요. 자, 그러면 7월 16일자로 한번 일반 전표 입력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날짜는 7월 16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우선 선수금 해주시고요. 거래처는 평화상사라고 그랬어요. 평화상사 그램에 60만원. 그 다음에 똑같이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고 했죠. 240만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잖아요. 그래서 상품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상품 매출했고 401 해갖고 상품 매출로 금액 3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문제는 8월 15일 날짜는 8월 15일이니까 미리 날짜도 또 잘 빼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8월 15일 주민세 사업소분 62,500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러면은 주민세는 세금이잖아요. 그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차변에다가는 F2 눌러서 세금과 공과 이 800번대 사용하셔야 합니다. 회계 2급에서는 800번대 비용 금액은 62,500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랬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한 금액 62,500원.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면 8월 31일 서비스 교육학원 시너스를 통해 영업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0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그러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만원이 지급됐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쓰는 건 아시겠죠?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됐을 테니까요. 보통예금 100만원. 그럼 차변에 영업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100만원을 쓴 거니까 얘는 교육훈련비라고 써야 된다고 개정을 아시겠죠? 뭐 그 개정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 훈련비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써주면은 되는 분기였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8월 31일자로 입력을 해봅니다. 차변에다가는 교육 훈련비 800번대 해주시고요. 금액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고 하니까 보통예금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를 우리가 입력한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날짜는 9월 24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저는 또 9월 24일부터 이렇게 해놓고요. 도상사에서 사무용 비품인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비품이라고 가르쳐줬네요. 800만원에 구입하였다. 앞에서 이론 시간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계 거래는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받은 게 있으면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있고 준 게 있으면 반드시 받은 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양자 차변 대변 기록을 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비품을 갖다가 구입했다 그랬으니까 차변에 비품 800만원 해야 되겠죠. 미리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70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결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우리가 받은 것부터 기록한다 그러면 여기 차변에다가 비품을 갖다가 800만원짜리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800만원짜리를 받았는데 우리가 비품 800만원짜리 사기 전에 우리가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줬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차변에 선급금, 계약금을 먼저 줬으니까 선급금이라고 해서 돈을 줬던 걸 다시 대변으로 빼주는 거죠. 얼마를 미리 냈었대요? 100만원을 미리 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금이나 선급금 모두 채권, 채무 계정이기 때문에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지 되고 나머지 차액 잔금인 700만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줬으니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당좌 예금 계정에서 이 돈이 빠져나가겠죠. 700만원. 그래서 여러분이 차변, 대변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저도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다가는 비품이라고 쓰면 되고요. 금액은 800만원짜리. 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선급금을 빼줘야 되니까 선급금 해주시고 거래처는 어디라고 그랬었어요? 도호상사라 그랬죠? 그다음에 1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당좌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갈 것이니까 당좌수표 발행했었다 그랬죠? 자, 700만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니까 5번 문제는요. 10월 3일 상품을 수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단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세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상품을 여기서처럼 이렇게 상품을 수입하면서 여기 관세가 발생한 것은 부대비용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부대비용은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 계정으로 그대로 기록하기로 했고 흔하게 하는 말로
상품을 우리가 사면서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다 포함시킨다고 이렇게 말을 배우셨단 말이죠. 포함시킨다는 말 뜻이 이 부대 비용도 관세도 상품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날짜는 10월 3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상품이라고 기록하셔야지 돼요. 상품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756만원. 자, 근데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니까 대변에 입력할 거 없이 여기다가 출금 거래로 이렇게 하면 현금이 나타나죠. 그리고 만약에 대변에다가 쓰고 싶으면은 현금에서 대변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출금, 입금 이런 것들은 편의 기능이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여기 밑에서 나온 이 분기처럼 분기만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 맞다고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앞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상품을 우리가 사면서 발생한 부대 비용 포함시켜서 상품으로 다 기록해 준 것을 우리가 직접 해본 거죠. 자, 5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은 10월 28일 거래고요. 10월 28일 거래처 동문상사 외상미금 10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그 제주상사 발행의 약소금 배서 양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거래처가 또 나오게 되면 특히 배서 양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거래처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말 뜻은 우리가 지금 외상매입금을 갖다가 상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차변 계정에다가 외상매입금을 갖다가 써야 돼요. 그 외상매입금은 누구 거 외상매입금이었었냐면 동문상사라 했었죠. 동문상사의 외상매입금을 갚는 거예요. 얼마짜리를? 1000만원짜리. 자, 우리가 부채를 갖다가 차변으로 이만큼 줄였으면 대변에 우리가 대신 또 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주는 걸 뭘 줬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타회사에 약소거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했을 때 이 어음을 받았을 때 받아오음이라고 기록해놨을 것이고 이 어음은 누가 발행한 거예요? 거기 제주상사에서 발행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주상사의 그 받으러옴을 지금 이 동문상사의 외상매입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얘기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6번 문제는 지금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빼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받으러 제주상사 거래처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배사양도 했다는 말이 우리 외상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두었던 제주상사로부터 받아두었던 약소금을 배사양도해서 여기 동문상사에다가 줬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볼까요? 7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 11월 27일 다음에 급여 명세표에 따라 영업직원 장지우의 11월 급여를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원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급여에 대해서 회계 처리 한번 해보세요. 이런 뜻인데 지금 여기 그 장지우라는 그 사원의 영업 직원의 급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는 뭐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 겁먹을 거는 없고요. 우리 회사에서 주는 수당 급여라고 그랬죠. 급여의 총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필요한 자료는 여기 해당되는 것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총 합계 금액 이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득세를 비롯해서 원천징수한 거 4대 보험료 여기 공제 총합계 요 금액 그 다음에 그 결과 직원한테 보내줘야 될 차인 지급액 요 세 가지 정보만 필요해요. 회계 처리할 때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차변에다가는 급여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급여 총 합계 금액은 회사 입장에서 255만원이 비용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주면서
납부해야 될 원천징수 세금하고 4대 보험료 있죠. 그 계정을 예수금이라고 부르고 그 공제 합계 총액을 우리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그 금액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243만 490원.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인 지급액은 그 직원한테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보내준다는 얘기죠. 보통예금에서 차인 지급액은 230만 6,510원. 예, 분기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급여 명세표에서. 자, 이런 급여의 명세표가 나오게 되면 급여는 총 급여 금액을 차변 급여라는 비용 계정으로 쓰고 공제액 합계는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공제 합계 금액 써주시고요. 이 두 개의 차액을 지급총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거래처로 즉 우리 직원의 계좌로 이체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11월 27일 날짜로 여기 날짜 11월 27일 날짜로 해당되는 분기를 입력해 볼게요. 자, 차변에다가는 급여라고 했고요. 급여 여기 800번대로 하셔야지 돼요. 급여 800번 금액은 255만원.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예수금이라고 그랬었죠. 예수금은 공제 합계 금액 24만 3,490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분기하는 거 직장에 다니시게 되면 어느 회사건 간에 급여를 주겠죠. 그럼 이렇게 분기하는 거 여러분 항상 똑같아요. 뭐 매달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급여 명세서를 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날짜는 12월 28일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네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는 했을 때 실제로 돈은 한 달에 한 번 지정된 날짜에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금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용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비용 계정으로 차량 유지비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분기한다 그러면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해주시고요. 금액은 88만원. 자, 대변에다가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해주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은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반드시 거래처는 신용카드 회사를 쓰셔야지 돼요. 다른 데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가맹점, 성남오토스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거래처는 하나카드 써주시고 금액은 88만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저도 날짜 12월 28일 날짜로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88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하나카드라고 그랬죠. 하나카드 밑에 걸로요. 88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표 반영을 해준 것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대요.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 또는 삭제, 추가 입력해서 올바르게 해주세요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5번 여기 문제에 대해서 8월 29일 거래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주의부터 먼저 해볼게요. 8월 29일
아연 상사의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 100만 1000원에는 송금 수수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외상매입금이라고 차변에 지금 외상매입금을 아연상사한테 갚는 거예요. 갚는데 여기 100만 1000원 전체 금액을 다 외상매입금 갚는 걸로 해놨네요. 근데 이 외상매입금은 100만 1000원이 아니라 이렇게 100만 원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랬더니 대차 차익이 생겼죠. 그리고 그 차변에다가 우리는 이게 수수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송금 수수료. 그럼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면 돼요. F2 눌러서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인데 얘가 외상매입금을 갚는 데 쓴 수수료 비용이라서 수수료 비용 800번을 써야 되는지 900번을 써야 되는지 헷갈리실 거란 말이죠. 우리 상품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외상매입금도 우리 상품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영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수료 비용 중에서도 영업과 관련된 판관비를 쓰셔야지, 여기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800번대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서 1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대차 차익이 싹 없어졌죠. 이렇게 해주면 여기 오류난 거에 대한 수정을 마무리 해주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11월 25일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세트 상사로부터 수령한 임대 보증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11월 25일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11월 25일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료가 아니라 여기 계정을 F2 눌러서 임대보증금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란에는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임대보증금은 차후에 우리가 건물을 되돌려 받으면 보증금도 되돌려 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에서는 누구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를 세트 상사라고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수정 문제까지 5번 문제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같이 풀어봤어요. 자, 요거 잠깐 동영상 멈췄다가 다시 이어서 6번의 결산 정리사항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